자, 유다은 감독님, 박태환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제가 이렇게 느낀 바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감독님들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할게요. 박태환 감독님부터 그 데이트 그 영화의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생각한 바가 없는데요. 우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긴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이제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한 자살로 인하여 그 기관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휴직하게 되고 자살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졸업 영화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영화가 되게 많이 길어지고 집중을 못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자살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처음엔 단편적으로 자살은 민폐다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민폐라고 치부해버리기는 너무나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되게 많이 놓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그런 기관사들의 아픔,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이거 사전에 인터뷰했던 공안철도 기관사가 근무하는 공안철도에서 또 자살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남일 같지가 않고 조금 더 영화를 그분들의 고통에 집중해서 좀 단편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말이 산으로 가네요. 저희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안 좋았고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화는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2015년도에 이제 그 이산가족 영상 편집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영화고요. 저도 이제 그 이산가족이라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매체로만 보고 이제 제가 겪지 않은 어떤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아픔인데, 그걸 제가 와닿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난 분들 내가 찾는 사람은 의 이야기를 뭐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너무 큰 아픔이고, 이 아픔들이 사실 해소되지 못하는 아픔이라서 가족과 헤어짐을 겪은 이들이고, 그다음에 현재에도 그런 그러니까 이런 가족과 흩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이어서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산가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길래 되게 궁금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이산가족이라는 소재를 얻었을까? 근데 지금 유다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금 극중 주인공인 그분의 지금 그분이 이산가족 분들의 영상 편지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직접 그런 일을 해보신 건가요? 네. 2달 정도 하면서 120분을 만났습니다. 120분의 이상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직접 카메라에 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그 일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됐고. 네. 그리고 저희 극중 주인공인 어떻게 보면 어머님을 잊고 살던 27세의 주인공이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를 찾게 되는 네. 그 과정으로 연결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앞에 말씀 나누었던 데이트라는 영화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탑니다. 여자 주인공의 지하철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과거의 상이랑 이제 환상신이랑 섞은 건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고소장을 들고 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봤습니다. 예, 고소장을 들고 가서 고소를 한 이유가 얘기를 인터뷰를 해본 결과 높은 확률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관사 개인을.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자살을 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기관사 개인에게 고소를 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군요. 야, 그건 몰랐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원래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요. 규정 자체가 이제 다 개인의 역량이라고 돼 있어요. 안전 규칙이 애매하게. 그러다 보니까 단체는 고소를 못 하게 되고요. 발견하고 이미 브레이크를 당기는 순간에도 열차는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대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도 이분들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게 한대요. 근데 이제 지혜도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장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리고 자살도 목격하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왜 나보다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자살의 순간을 눈앞에서 환산시간에서 보였을 때 조금 그 준수도 같이 보이잖아요. 기관사 준수도. 그랬을 때 조금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는 지점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버님이 일용직 노동자이셨는데 이렇게 목발을 짚고 계시고 다리는 다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인가요? 예, 지혜와 통화를 하면서 하나 학원 해주는 것도 못 해주냐라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목격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지혜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죽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겠군요. 그리고 그 기관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상상을 하고 이제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환상 속에서. 예.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지혜가 귀신인가 봐. 하도 이제 그런 헐리우드 영화나 그런 류의 스릴러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게 습성이 남아서 그런지 그냥 진득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지혜가 귀신인가 혹은 이게 얘기가 어떻게 풀리는 거지? 이제 막 이런 혼자 상상을 했던 40대 중반에 쓸데없는 관객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데이트를 한번 봐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이 영상에 시청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를 던져드렸고요.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도 그럴 법하다는 생각 하실 겁니다. 자, 이산에 대한 얘기 또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어머니를 헤어진 설명이 안 돼 있고 지금 아까 한 여성분이 나오시는데 이모쯤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 친구? 엄마의 친구? 이모? 엄마의 지인. 엄마의 지인이 나와서 너 그 사람이 뭐니 정도의 어떤 얘기로 어머니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잊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항상 우리는 이렇게 단편이다 보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게 숨겨진 질문들이 나오는데 엄마하고 왜 헤어졌을까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짰던 전사에서는 되게 그냥 흔해요.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의 어떤 금전적인 뭐 문제도 있고. 네, 일단 돈을 받으러 오죠. 네. 그냥 그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 가족과의 헤어짐에 대한 어떤 그냥 그런 단편적인 이유들이 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입니다. 근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기 때문에 작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작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에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산 가족에 대한 인터뷰는 많이 한 120명 정도를 하신 상황이 돼버린 거고 직업상의 이유로 그 일의 이유로 그 동일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좀 이렇게 어떠셨을까 싶거든요. 계속 같은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제 자전적인 얘기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뭐 집에 뭐 어떤 그런 사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되게 미안하고 미안한 일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도 약간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 그냥 살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제가 조사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하다 하면 누구에 대한 미안함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겪고 있는, 네네, 이미 그러니까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엄마 아빠는 뭐 잘 계셔 그러면 부모님 이혼하셔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네. 그 자체가. 네. 이 영화는 제가 아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출품이 됐죠? 네. 어디에 출품이 된 거예요? 서울 노인영화제. 노인영화제. 예. 상을 또 받으셨고. 그건 이제 다른 이제 영상제. 그건 어떤 영상? 이제 그 북한 인권 영화제에서 하는 영상제인데 거기서 이제 운이 좋게 상을 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상영을 또 하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편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런 상영회들이 뭐 영화제는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출품을 한다는 것들이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 극장 상영관에서 이렇게 보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온라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이런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계신지 오히려 우리 젊은 영화 감독님들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이버 티캐스트 같은 데 가면은 영화들이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뭐 학교별로도 되어 있고 장르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개인이 그냥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를 이제 거기서 찾아서 볼 수가 있고 단편 영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UFO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 UFO라고 네네네 이거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단편 영화 사이트가 있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영화를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거나 어떤 감독을 이제 알게 돼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자기 채널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사실 관심이 있으면은 볼 수 있는 단편 영화는 상당히 많이 있고 온라인 상에서는 그렇게 지금 창구가 예전보다는 많이 생겨 있기는 있는 편이죠.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찾아보고 싶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런 저희 관객분들 또 시청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분들 보고 이렇게 궁금하셨던 거나 느끼신 바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제가 지금 사는 어떤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나름대로 이산의 아픔을 겪는다거나 어떤 자살을 하는 사람 또 그 기관사 같은 어떤 그런 그 자살의 어떤 그 상황에 자기가 또 어떤 뭐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어떤 아픔을 겪는 거 그런 두 영화를 보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아픈 사람의 그런 어떤 심정이나 환경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미안함이 사실은 좀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그 뭐 유령이 나타난 것 같고 뭐 귀신이 나타난 그런 부분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는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아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학교 동문이자 동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영화에 대해서 느꼈던 거 이렇게 한 말씀씩 좀 듣고 저희 정리 멘트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유다한 감독님이 바라본 오랜만에 본 건가요? 아니면 막 계속 본 건가요? 저 지금 저기 8개월. 네, 저 8개월. 8개월 만에. 예, 알겠습니다. 8개월 만에 지금 다시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아, 네. 예. 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때 당시가 생각이 많이 나고 세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세고 이렇게 크고 한데 뭔가 이 영화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둘이 잘하면 키스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같이 이렇게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어떠셨어요? 박태환 감독님, 유다한 감독님 영화 얼마 만에 보셨어요? 저도 한 8개월 만에 네. 본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제작 지원을 받은 데를 절 보지 마시고. 예, 제작 지원을 받은 데를 똑같이 2번 지원했어요. 근데 두 번 지원해서 2번 다 1차는 둘 다 붙었고 저는 1차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1차 붙고 2차를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젠 저는 그동안 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좀 많이 놓고 좀 이젠 다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영화에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다음이가 정말 노력한 8개월 전에랑 지금이랑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영화가 너무 이거 잘못 만든 영화 같다 이런 생각. 보면서? 예, 그런데 너무 지금 깔끔해졌고 모든 면에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결과도 만들어내고 잘 해내가지고 동기로서 좀 부럽기도 하고요.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도. 존경까지. 불과 8개월의 변화가 엄청났군요. 그동안에 노력한 사람, 그동안에 일을 한 사람 이렇게. 일을 했다 하시면 어떤 일? 저 문화예술단체에서 아이들 영상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계속 영상 관련 일은 하셨군요. 예, 예. 잘렸습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영화 만들고 감독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중간중간 본인들의 어떤 계획들을 조금씩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고 또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반대로 박태환 감독님 먼저 진행할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로서 얻고 싶은 거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아까 젊은 감독들이 보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건 것 같아요. 많이 슬픔은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소중한 작품을 자꾸 안으로 숨기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응원 받아가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에도 응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커진 것 같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큰 열정입니다. 졸업영화제 이후로 이제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첫 자리인데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 감격스럽고요. 졸업영화제 때는 저는 질문을 한 개도 못 받았거든요. 그때는 잘못 찍은 영화여가지고 그 맞아. 8개월 동안 얘기 들으셨죠? 8개월째는 잘못 찍은 영화인 줄 알았다고. 사실 근데 영화가 뭔가 약간 보면 뭔가 숙연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찍은 영화인데 너무 숙연해지고 무거워지기만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그래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저의 원동력은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는 사실 저는 첫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였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영화를 물론 나를 위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작품이었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기는 감독의 얘기입니다. 작가의 얘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누군가를 위한 얘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이지만 누군가를 위한 얘기가 되어야만 이게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두 분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내 얘기이지만 누군가를 위한 얘기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도 그 교훈 잊지 않고 작업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고요. 오늘 감독님들 말씀 경청해 주신 우리 관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